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이 40이 되니까 나이 먹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뭐 금방 50, 60, 70 될 것 같은데 현재 40, 50, 60 형님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이제 오늘 당장 실행해도 될 만한 ETF 컨셉을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40, 50 정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절세 계좌를 이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려해 볼 만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ETF까지 골라보는 컨셉을 준비를 해봤는데, 전 연령층도 다 해당이 될 거지만 특히나 4050에서 자산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안전하면서 높은 수익을 주는 거 없냐라는 질문을, 좀 사실 엉뚱한 소리긴 하지만 누구나 꿈꾸는 그런 인사이트 아니겠습니까? 연금을 가입해야 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50이거든요. 혹은 나이가 많은데 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금이라도 가입해야 하나요?거든요. 자, 연금에는 5년 동안 유지해야 되는 조건과 55세 이후에 이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3.3에서 5.5% 저율 분리과세 되는 혜택이 있다라는 큰 틀에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인사이트를 보면요, 저는 무조건 하라는 주의거든요.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즉시 환급되는 부분이 바로 세액공제일 겁니다. 뭐 급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소 79만 원이고요. 13.2%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일 경우에는 300만 원 추가되면서 또 세액공제가 추가되는 혜택이 1번입니다. 직관적으로 바로 다가오는 혜택일 거고요. 자, 5년 보유하고 55세 이후에 이제 분리과세 된다라는 거와 저율과세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출할 수 있는 한도는 연에 1,500만 원이기는 합니다만 요 포인트도 한번 챙겨놔 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 은퇴 후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는 혜택이 사실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뭐 매덕 된다라고 하면은 IRP로 이전해서 이걸 10년 이하의 수령을 약정할 경우에는 30% 감면되고요. 그다음에 10년 초과 수령 시에는 40% 감면됩니다. 이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는 분리과세 되면서 다른 소득과 분리된다라는 특징이 있죠. 종합소득 대상자이신 경우에 특히나 혜택이 더 클 거고요. 커버드 콜은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되고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우리 주식이나 뭐 배당 여러 가지 주식 투자를 할 때 배당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원천징수 되고 나오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투자하게 되잖아요. 이 옵션에서 국내 주식 관련된 옵션의 프리미엄은 당연 비과세인데, 해외 주식 관련돼서 커버드 콜 많은 배당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가 되는데, 절세 계좌에서 이용하게 되면은 이게 과세 이연됩니다. 그러니까 5년만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5세 뭐 넘으셨다 혹은 55세 근처시다라고 하더라도 5년 동안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혜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해지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왔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안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환급이 될 거고요. 세액공제 받은 것만 이제 기타소득세로 16.5% 페널티 물면은 그냥 해지되니까 사실 뭐 죄송합니다. 목이 잠기네요. 뭐 큰 틀에서 보면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ETF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아무래도 그동안 자산을 쌓아온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큰 수익보다는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인생의 결과물인 거죠. 아쉬움도 많이 남고 또 뭐 많이 버셨던 분들은 또 그 잘 즐기시지 못했던 것에 후회가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공격적으로 했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데미지가 클 수 있다라는 약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적고 옛날만큼 능력이 아무래도 쇠퇴했을 거니까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선택지는요, 제가 두 가지 ETF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눈에 보더라도 변동성이 매우 큰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입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알아서 사주는 그런 ETF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10개 종목 정도로 압축된 포트폴리오인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들 위주로 사다 보니까 빠질 때는 화끈하게 빠지고요, 오를 때는 또 화끈하게 오릅니다. 10,000원이었던 종가가 지금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19,000원, 20,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딱 봐도 우상향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ETF거든요. 자, 물론 10,000원에서 13,000원인데 이거는 22년 8월에 상장됐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트렌드가 보이시죠? 내가 하필이면 여기서 이런 것들을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사실 은퇴를 앞두고 있었을 경우에 좀 막막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ETF 먼저 말씀드리면 에이스 미국 S&P 500 채권 혼합 액티브입니다. 액티브고요. 채권 혼합이고요. S&P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 중심으로 되어 있겠네요. 제가 이거를 6월달, 작년 1월달 많이 했었거든요. 계속 오릅니다. 할 때마다. 이때가 12,475원인데요. 13,320원입니다. S&P 투자하면은 더 많이 오르는데 이건 왜 적게 올랐나요? 이렇게 디자인된 상품이에요. 여러분들이 S&P 500을 좋다라고 하고 이걸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빠질 때는 S&P 500을 안 좋다 할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디자인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S&P 500을 들어간다라는 그 장점 이외에도 채권이 같이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거든요.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안전자산의 30%의 니즈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핵심이다. 그래서 주식의 비중이 50% 미만인 자산을 넣는 그런 포트폴리오고 장기적인 성장에 투자합니다. S&P 500이나 혹은 나스닥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두 가지 ETF 다 있습니다. 채권으로 구성된 ETF가 큰 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좀 시장의 방어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방어만 하면 좋죠. 배당주 100%, 채권 100%. 근데 오를 때는 올라주고요. 특히 여기 4월달 관세 폭탄 이슈였을 때 이건 1%도 채 안 빠졌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S&P 10% 빠지고 베스트셀러 서학개미 막 10% 이상씩 빠지고 이랬을 때 방어력이 미쳤다라는 거죠. 적어도 안전자산의 일정 시드가 이상 되는 자산은 이렇게 운용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안전자산만 아니고요. 10,000원짜리가 13,000원 됐다라고 하면 연평균으로 10% 이상씩 상승하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채권과 주식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단 채권 포트폴리오 먼저 살펴보면 세 가지 채권의 유형을 보여드릴게요. 1, 2, 3이거든요. 자, 블랙록에서 나온 20년 이상의 장기 채권입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TLT 그리고 팀 제도권에서 최근에 TMF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또 100%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다음에 SGOV 같은 경우에는 스고브라고 하는데 달러로 투자하는 MMF나 CM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르다가 배당락 때문에 떨어지고요. 매달 배당이거든요. 오르다가 떨어지고 플랫하게 가격이 안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4.62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주고 있는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0에서 3개월의 채권 단기채라고 보시면 되죠. 자, 샤이는 1에서 3년 채권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채권이 편입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3.9 정도 지급이 되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거죠. 기초자산에 미국 S&P 500 지수가 30%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의 단기 채권을 액티브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채권들이 운영이 되는데 액티브하게 좀 사고 팔고 한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사고 팔아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70% 들어가는데 자, 문제는 이게 9월 30일부터는 50대 50으로 변경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퇴직연금에 들어갈 수 있도록 50% 이하의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출 거니까 퇴직연금에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단기 국채 성과를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년 이내의 단기채를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요 사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기준금리가 4.25고 현재 단기채 금리가 3.9 정도 되니까 70%라고 했을 경우에는 2.8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4, 7에 28입니다. 달러원은 이 종목뿐만 아니라 어느 미국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미국 채권을 투자하더라도 공통된 요소니까 환율적인 요소는 따로 감안하진 않았습니다. 주식은 S&P 500이 주력으로 들어갑니다. S&P 500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대표 지수인 만큼 상승을 추종하는 것이 목표인 거죠. 30%에서 이제 50%로 비중이 더 커지니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단기채가 3% 정도의 배당 수익률로 기록이 되는데 배당이 약 한 0.5 정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략 한 1.2 정도 배당이 나오니까 0.6에서 0.5 사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이제 0.6이면은 3%와 0.6 하면은 최소한 배당과 채권의 이자로 3.6 정도는 안전마진으로 깔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50%가 이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S&P의 주식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연평균 10%씩 상승하잖아요. 물론 빠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마진 3.6 그 다음에 50%에 5%
니까 대략적으로 한 상향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8% 정도가 플러스 될 거고요. 빠지면은 3.6의 안전 마진과 마이너스 5% 하면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까지 나쁜 시나리오로 예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대략적으로 한 8% 사이에서 움직일 텐데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은 상승할 거니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환율적인 요소를 감안하면 플러스 알파 있겠지만 이렇게 운영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왜 이렇게 반대 자산을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오르니까 너무 좋죠. 그렇지만 한 번 빠질 때 무섭게 빠지는 걸 겪어보시면은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돈 뭐 소중하지 않은 돈은 없겠지만 비교적 금방 만회할 수 있는 돈과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자산인 채권 그리고 공격적 자산인 주식을 같이 투자하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금처럼 주식도 오르고 채권이 오르는 시기에는 다 같이 오를 거고요. 혹은 이게 배당 자산이다라고 하면은 평균 가격은 여기에 맞춘다라도 하더라도 배당이 7% 8% 나올 거고 얘는 언젠가 성장할 거니까 또 다음 기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주식으로 100% 하다가 물리게 되고 또 여기서 팔고 또 오를 때 다시 사고 뭐 지수는 올랐는데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내 자산은 여기에 있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면은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장기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조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채권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어떤 구간에 넣어도 채권은 다 그만의 펀더멘탈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인하하고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확장되는 이 시기에 주식과 채권이 같이 오를 때가 가장 베스트인데 여기에서 꾸준히 사모았던 게 TMF나 TLT의 투자 방법이었을 거고요. 지금처럼 이제 같이 오르는 시기에 지금 들어가면 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표준 편차 아래에서 채권 레버리지 같은 것들 모아 가시는 분들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매일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장기 채권이 아니라 단기채이긴 하지만 우리 SGOV 혹은 샤이 같은 장기채처럼 금리에 따라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단기채 형태는 안전마진 형태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합하는 거 잘못 물리면은 이렇게 3년 동안 물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해보자 라는 그런 트렌드에 설명드렸고요. 뭐 매번 나온 얘기지만 뭐 장이 오르니까 S&P에 몰빵해서 내 1억밖에 없는 퇴직금을 3억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 드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바보라서 금을 섞는 게 아니라 바보라서 리츠를 섞는 게 아니라 결국 안전하게 자산을 불리는 것이 잃지 않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마인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 잃으면은 뭐 만회하려면 42% 손이 나야 되고요. 50% 만약에 반토막이 났다? 100% 올라야 됩니다. 100%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없죠. 적은 돈으로는 몰라도.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1, 20%는 금방 만회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손실이 커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 싫어하시는 분 많죠. 장 3년 동안 내내 오르는데 왜 상방을 제한해요? 그렇게 디자인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밀어보면 아실 겁니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S&P 500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6월달 포트폴리오, 9월달 포트폴리오 있는데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미국 S&P 500이 기본 메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31.5, 32.7인데 채권은 거꾸로 읽는 겁니다. 26년 4월 30일 만기, 26년 5월 11일 만기, SK 있고 뭐 T는 트레저리라고 미국 채권이고요. 국채, 한국 뭐겠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국 상장된 채권들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4와 8분의 7, 5와 8분의 3 이런 거는 5하고 8분의 3 금리이고요. 예를 들면은 이 4와 8분의 1이면 1.25 아니겠습니까? 8분의 1이면은 그러면 4.125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125겠네요. 하여튼 4에서 5 정도 사이 들어가 있는 채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자리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큰 돈 들어가셔도 부담 없는 ETF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퇴직연금에서 TDF를 가지고 변칙적으로 공격적으로 너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방지 차원에서 이 로드맵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TDF가 안 그래도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점차적으로 더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요. 매월 리밸런싱 되는 이 채권형 ETF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50세 이상이시면은 필히 자산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S&P 500도 있고 나스닥 100 채권 호합도 있고 50세 이상
연세가 드셨더라도 연세를 연세라고 하시더라도 저는 연금과 퇴직연금을 추천합니다. 뭐 이거는 작년 말에 했던 건 것 같은데 표준 편차는 0.53 정도 되거든요. 되게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최대 변동성은 2.15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빠졌을 때 1.98 빠졌었네요. 최대가 많이 오르는 건 2.15% 올랐었고요. 0.5% 빠지면 사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긴 한데 뭐 돌려 말해서는 뭐 크게 가격 변동에 신경 쓰지 않고 안전하게 우상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끼는 ETF 중에 하나입니다. 뭐 큰 돈을 뭐 10억, 20억 갖고 오면은 사실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투자 권유하더라도 뭐 중간 이상은 하는 그런 ETF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